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때때로 원한이 아니라 끝내 풀리지 않은 집착입니다. 그 집착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죠. 신 사장은 바로 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도시의 불빛은 멀리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고 작은 포장마차의 등불만이 두 남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신 사장은 허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깊이 기대 있었지만 눈빛만은 누구도 감히 마주하기 어려울 만큼 날카로웠다. 그와 마주 앉은 최철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 생활 20년이 넘도록 수많은 범죄자와 마주해 왔지만 지금 눈앞의 신 사장은 그 어떤 범인보다 더 매섭고 차가워 보였다. 신 사장이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삼킨 뒤 낮게 말했다. 나는 다른 거 안 본다. 준이를 죽인 놈만 찾으면 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15년간 켜켜이 쌓여온 증오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최철은 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떨었다. 그의 마음에도 그날의 죄책감이 깊게 박혀 있었지만 지금 신 사장이 보여주는 집착은 마치 불길 같아 두려움을 자아냈다. 제이 형 그렇게만 살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무너져도 좋아. 하지만 그놈은 반드시 내 손으로 끝내야 해. 신 사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최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은 사라지고 오직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포장마차의 천막이 젖히며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다. 김상근이었다. 그는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무겁게 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두터운 안경 너머로 신 사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괜찮겠나, 제이? 짧지만 진심 어린 질문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씁쓸한 웃음뿐이었다. 신 사장은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서 뭐라도 해야겠네. 그 말은 스스로도 알 만큼 위험한 고백이었다. 이미 자신이 파멸로 걸어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뜻. 상근은 그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신 사장의 눈빛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제이야, 넌 협상의 달인이지 않나? 내가 분노에 휘둘리면 우린 모두 길을 잃는다. 분노가 아니라 약속이야. 준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놈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신 사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상근은 그 단호함 앞에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최철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묘한 긴장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신 사장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하지만 동시에 그 집착이 신 사장 자신을 얼마나 갉아먹을지도 알고 있었다. 형, 나도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법과 절차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총 들고 복수한다고 해서 준이가 돌아오진 않잖아요.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그놈은 내 손으로 반드시 끝내야 해. 그게 내가 살아남은 이유야. 신 사장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최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고요였다. 그날 새벽 신 사장은 홀로 골목을 걸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발걸음마다 무거운 결심이 묻어났다.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이 길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하늘 위로 흩어진 새벽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신 사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낮게 중얼거렸다. 준아, 아빠가 이제 곧 내 원한을 풀어줄 거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새벽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다. 밤새 이어진 신 사장의 결심과 무거운 발걸음은 마언시 한쪽에서 또 다른 절망의 그림자와 맞닿아 있었다. 바로 백승무였다. 그의 집 앞 골목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새벽부터 모여든 세입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고성을 질렀다. 돈 내놔라. 우리 집 보증금 돌려내라. 사기꾼 새끼야. 남들 결혼 자금 다 날려놓고 잠이 오냐. 분노에 찬 목소리가 골목을 뒤흔들었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상황은 더 참담해졌다. 사람들은 집 대문에 계란을 던지고 분필로 사기꾼 집이라고 낙서까지 해놓았다. 백승무는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이 떨렸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가장 믿었던 엄마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이제는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옆에 재경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붙어 다녔던 친구,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했던 승무를 지켜내고 싶었다. 그는 세입자들 사이로 몸을 밀어넣으며 소리쳤다. 제발 진정하세요. 승무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과 날선 욕설뿐이었다. 내가 뭔데 감싸고 돌아? 같은 패거리 아냐? 우린 더 못 기다려. 당장 돈을 내놔. 재경의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사람들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고 백승무의 귀에는 그 모든 말이 원망과 저주로만 들려왔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고요 속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승무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감싸쥐고 있었다. 눈앞에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때 자신을 찾고 울어주던 듯 했던 엄마. 그러나 그 모든 게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왜 다시 나타난 거야? 날 이렇게 망치려고?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흐릿했다. 필립과 시온은 번갈아 그의 곁을 지켰다. 필립은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 법으로 오미숙의 잔재까지 모두 끝장내고 싶었다. 시온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다. 자신 역시 과거에 당한 상처가 있었기에 승무의 고통이 누구보다 생생하게 느껴졌다. 승무 씨,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버텨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요. 시온이 손을 내밀었지만 승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몰라. 내가 믿었던 엄마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갔어. 이제 남은 게 뭐가 있겠어.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필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알아요. 나도 예전에 똑같이 무너졌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내 곁에서 끝까지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금 승무 씨 곁엔 우리가 있어요. 제발 포기하지 마요. 그 진심이 닿기를 바랐지만 승무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차갑고 무거웠다. 나는 그냥 사라지는 게 답일지도 몰라. 그 한마디는 번개처럼 필립의 심장을 내리쳤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런 말 2번 다시 하지 마. 너 사라지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재경은? 세입자들은? 우리들은? 그러나 승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시온은 그 순간 자신의 과거가 겹쳐 보였다. 학창 시절,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날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승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승무야, 나는 내 편이야. 내가 버텨주기만 하면 우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야. 승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깊은 절망 속으로 다시 잠겨갔다. 그 시각 집 밖에서는 여전히 세입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벽에 페인트를 뿌렸고 누군가는 돌을 던졌다. 그 소리가 집 안 깊숙이 울려 퍼졌다. 승무의 어깨가 덜덜 떨렸다. 난 끝났어.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방 안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찢어버렸다. 필립은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법관이 되려 한 이유,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초심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한 친구를 붙잡을 힘조차 부족하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다. 그날 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마치 승무의 무너진 마음을 두드리는 듯했다. 시온은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나도 필립도 신 사장도 끝까지 함께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다짐과 달리 백승무의 눈빛 속에는 점점 깊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백승무의 집 앞에 몰려든 세입자들의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거세졌다. 욕설과 고성, 울음소리가 섞인 절규는 골목 전체를 울렸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상황을 진정시켜야 했다. 그 와중에도 승무는 방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너져 내린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짓눌렀다. 신 사장은 그 소식을 들으며 말없이 눈을 감았다. 주먹이 테이블 위를 힘껏 내리쳤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강한 힘이었다. 옆에 있던 최철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형, 이러다 너까지 무너진다. 그러나 신 사장은 낮게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아니, 난 이제야 시작이야. 그날 밤 신 사장은 최철을 은밀히 불러냈다. 낡은 창고 같은 장소였다. 불빛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 그는 낮게 목소리를 깔며 말했다. 총이 필요해. 최철의 표정이 단숨에 굳었다. 뭐라고? 목숨값은 목숨으로 받아야 하니까.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경찰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들어서는 안 될 말이었다. 하지만 신 사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참고 눌러왔던 결심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듯한 표정이었다. 제이 형, 제정신이야? 내가 그 선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돌아올 필요 없어. 준이의 피는 말로 갚을 수 없어. 그놈 윤동이 내가 직접 끝낼 거야. 신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최철은 고개를 저으며 절규하듯 말했다. 형,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 똑같은 놈 되는 거라고. 똑같은 놈? 아니, 난 아빠야. 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놈을 그냥 두는 게 그게 더 죄야. 그 시각 필립은 신 사장의 낌새를 눈치챘다. 밤늦게 홀로 사라진 그를 따라가다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다. 신 사장의 입에서 총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필립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숨이 가쁘게 몰아쉬며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다음 날 신 사장을 붙잡아 물었다. 사장님,
어젯밤 그 얘기 진심이십니까? 신 사장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깊게 빨았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는 사이 그의 눈빛은 더 깊고 어두워졌다. 필립아, 내가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건 잘 안다. 하지만 어떤 놈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선 절대 잡히지 않아. 그게 바로 윤동이 같은 놈이지. 그래도 그건 안 됩니다. 사장님까지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무너져도 좋아. 하지만 준이의 원혼을 풀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필립은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신 사장을 존경했고 동시에 가족처럼 따랐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건 존경했던 협상가가 아니라 복수에 집어삼켜진 한 아버지였다. 시온 역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신 사장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저도 피해자로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알아요. 하지만 그 길은 저도 필립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 사장은 그녀를 향해 짧게 미소 지었다. 시온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덮어도 아물지 않아. 그 상처를 준 놈을 직접 끝내는 것만이 답일 때가 있지. 시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장님까지 그렇게 변하면 저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신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먼 곳에 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믿지 마라. 대신 지켜봐라. 내가 어떤 결말을 내리는지. 최철은 여전히 갈등에 빠져 있었다. 그는 경찰로서 신 사장을 막아야 했지만 동시에 친구로서 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신 사장이 점점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경찰서 기록실에 들어가 오래된 사건 파일을 꺼냈다. 마헌시 놀이터 인질극 피해자 신준이 파일 위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다. 제이 형, 제발 이 파일 속에 갇히지 말아줘. 내가 무너지면 우린 다 무너져. 그러나 신 사장은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폐차장에서 오미숙을 잡아낼 때와는 다른 눈빛. 그때는 협상가의 눈빛이었지만 지금은 오직 복수자의 눈빛이었다. 윤동이, 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널 찾아내 반드시 끝낼 거다. 그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어두운 새벽, 경찰 무전기가 연이어 울렸다. 윤동이가 병원에서 사라진 뒤 마헌시 전역은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단순한 탈주로 치부하기에는 정황이 이상했다. 병원 기록을 추적한 형사들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윤동이에게는 매일 일정량의 약물이 주입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진정제가 아니라 환각과 무력감을 극도로 유발하는 약물이었다. 더 기괴한 건 투약 내역이었다. 정식 의사 기록이 아닌 누군가의 사인만 덜렁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건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을 일부러 차단한 거야. 수사관 중 한 명이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게다가 병실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음에도 기록된 영상은 일정 간격으로 끊겨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덮은 흔적. 병실 출입 기록에서도 외부 점검 요원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경찰은 단순히 윤동이가 미쳐 날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관리하고 있었음을 직감했다. 이 보고는 곧 신 사장에게도 전달됐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더니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사진 속에 남겨진 모호한 서명, 사라진 영상 기록,
외부 점검 요원의 출입 흔적.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역시 그랬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최철과 필립이 동시에 시선을 올렸다. 제이 형, 무슨 뜻이야? 최철이 물었다. 신 사장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이를 갈았다. 준이의 죽음 단순한 우발이 아니었어. 뒤에서 판을 짠 놈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무거웠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져나오는 듯 말끝이 떨렸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필립은 손에 땀이 배어드는 걸 느꼈다. 지금까지는 준이의 죽음이 마약에 취한 한 남자의 광기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만약 그 뒤에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그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치밀한 음모였다. 사장님, 혹시 이 사건 더 큰 세력이 얽혀 있는 겁니까? 필립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신 사장은 대답 대신 창밖 어둠을 노려봤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낮게 말했다. 15년 전 내가 협상 전문가로 일하던 시절 너무 많은 놈들이 날 눈엣가시로 여겼다. 그중 누군가는 내 아들을 빼앗아야만 직성이 풀렸겠지. 최철은 주먹을 움켜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이건 복수도 아니야. 정의야. 형, 이번엔 같이 가자. 그러나 신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 일은 내가 끝내야 해. 준이는 내 아들이었어. 그 죗값은 내가 받아내야지.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살기로 번졌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그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윤동이는 단지 앞잡이에 불과해. 진짜 설계자가 따로 있어. 그리고 그 놈을 끌어내려면 이번엔 나도 선을 넘어야 할지도 몰라. 필립은 급히 나섰다. 안 됩니다. 선을 넘으시면 사장님도 그들과 다를 게 없어집니다. 저는 판사로서 끝까지 법의 힘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 사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이미 결심을 굳힌 자의 미소였다. 필립아, 법이 모든 걸 구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은 살아있어야 했어. 그 한마디에 필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온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도 법이 늘 정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학창 시절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 느꼈던 그 무력함. 지금 신 사장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사장님,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디로 가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시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신 사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내 옆에 있어라. 하지만 절대 내 손까지 피로 물들이진 않겠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철은 창백한 얼굴로 형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기도했다. 형 제발 이 길 끝에서 다시 돌아와줘. 그러나 누구보다 잘 알았다. 신 사장이 한번 결심하면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신 사장은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준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오래도록 응시하다가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준아, 이제 아빠가 진실을 찾을 거다. 그놈들이 아무리 숨겨도 반드시 끌어내겠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집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집념은 곧 폭풍이 되어 또다시 도시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둠은 깊었고 빗줄기는 마치 무너진 누군가의 심장을 대신해 울어주는 듯 쏟아지고 있었다.
백승무의 집 앞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세입자들의 고함과 경찰의 제지가 뒤엉킨 현장, 그리고 중심에서 결국 끔찍한 소식이 터져나왔다. 백승무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의 마지막 비명이 허공에 흩어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세입자들의 분노는 한순간에 멈췄고 분노 대신 충격이 밀려왔다. 재경은 광기에 가까운 오열을 터뜨리며 친구의 몸을 부여잡았다. 승무야, 안 돼. 제발 눈 좀 떠봐. 너 나 버리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재경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달려왔다. 아무리 원망하고 미워했어도 그건 친구였으니까. 자신과 함께 자라며 같은 꿈을 꿨던, 그리고 같은 고통을 나눴던 친구였으니까. 필립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치를 떨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다. 이게 다 탐욕의 끝이군요. 탐욕이 사람을 삼켜버리고 결국 남는 건 잿더미뿐.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백승무가 무너진 건 단순히 한 청년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른들의 탐욕과 거짓, 그리고 구조적인 부패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세입자들의 분노가 그에게 향했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 필립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분노했다. 시온은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승무의 마지막 순간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자신 역시 무너져도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승무는 끝내 그 절망을 견디지 못했다. 시온의 눈동자는 분노와 슬픔으로 붉게 물들어갔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신 사장은 조용히 담배를 꺼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서늘한 표정을 드러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이내 낮게, 무겁게 속삭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목숨값은 목숨으로 반드시 받아내겠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흩어졌지만 옆에 있던 최철은 분명히 들었다. 순간 최철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의였다. 법을 넘어서는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의 목소리였다. 며칠 뒤 마원 씨의 밤거리는 한층 더 음습해져 있었다. 세입자들은 여전히 울분을 토했고 언론은 연일 백승무의 죽음을 보도하며 사회적 파장을 다뤘다. 그러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신 사장은 홀로 고요했다. 필립은 그의 눈빛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어둠을 보았다. 그는 두려웠다. 존경하던 협상가,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날카로웠던 신 사장이 이제 복수심에 집어삼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하기도 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 정의로는 채울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어두운 골목,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곳,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발자국이 파문을 일으켰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그림자 하나. 그림자의 주인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희미한 실루엣만으로도 서늘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는 낮게 웃었다. 짧지만 섬뜩한 웃음. 마치 모든 비극을 지켜보며 더 큰 폭풍을 준비하는 듯한 웃음이었다. 신 사장 곧 만나겠지.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윤동일 수도 혹은 또 다른 설계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둠 속에서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여러분, 신 사장의 분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드러난 새로운 그림자는 더 큰 폭풍을 예고하죠.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